이제 아마 이제 그 뉴스타파에서 곧 아마 이제 업로딩이 돼서 기사가 아마 공개가 될 텐데 이게 대충 어떤 내용인지 잠깐 좀 소개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침에 그거 만들다고 왔는데 네. 아마 지금쯤 공개가 됐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참 이게 이 사건이 어려운 게 대장동 사건 너무 복잡해요. 등장인물도 많고 스토리도 그렇죠. 10년이 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뭐 이렇게 뭐 저쪽에서 주장을 할 때 제가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이나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제 나름대로는 최대한 머리를 쓴다고 이 사건에서 제가 공개하면 시청자들이 봤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 사건의 내막을 아주 쉽게 딱 이해하실 만한 것들 자료만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녹음 파일 같은 것들은 좀 쉽잖아요 반면에. 네. 근데 오늘 저희 뉴스타파가 홈페이지에 조우영의 2014년 1월 네, 1월 경찰 진술 조서를 그러니까 18쪽이거든요. 네. 18쪽인데 경기경찰청이죠. 경찰에서 조우영을 조사한 조서를 오늘 공개할 겁니다. 네. 기사도 나가고요. 네. 네. 아, 지금 공개됐네요. 예. 네네. 저희도 이제 미리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저희 자료 화면 보시면 경찰이 물어봅니다. 이강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장동 사업 초기업자예요. 사업자예요. 맺은 계약은 부산저축은행에 지출 요청을 할 때 진술인이 수월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요구해서 이를 지불하기 위한 계약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인가요? 라고 물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검찰에서 수사받은 것이 대장동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인하지 않았어요. 부산저축은행에서 이강기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 중간에서 제가 전달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었는데 만약 그랬다면 제가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이강길에게 돈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돈을 만들어준 대가를 취한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 혐의점에 대해서 부인은 했지만 본인이 검찰에서 대장동 관련해서 수사를 받았다는 부분도 인정을 했어요. 예. 이걸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예. 경찰이 그럼 조우영을 왜 수사했냐? 자, 2011년 대검 중수부 때 수사 뭐 안 받았다고 하니까 조우영의 혐의점에 대해서 뭐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수사 안 받았다고 했잖아요. 지금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조우영의 범죄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불법 대출 알선료 20억 4,500만 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풍동시행사 부산저축은행의 차명 SPC에 주었던 대출금 409억 원 중에 80억 원을 다른 데로 빼돌려요. 그러니까 배임 혐의입니다. 알선 수재와 배임 이 두 가지 혐의는 2011년 대검 중수부가 수사할 때 이미 존재했던 혐의예요. 근데 대검 중수부에서 어찌됐든 조우영 뭐 참고인 조사만 받고 나왔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012년에 예금보험공사가 이거 이상한데? 경기도 풍동의 80억 배임 혐의 이거 왜 아무도 책임 안 져? 서울중앙지검에 조우영의 회사와 조우영 등을 고발합니다. 수사를 해달라고. 중앙지검이 그 배임 혐의에 대해서 또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앙지검도 조우영을 아예 입건조차 안 했어요. 참고인 조사하고 또 끝난 거예요. 검찰에서 두 번의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그리고 끝난 줄 알았더니 2012년에 경기도 분당경찰서도 대장동 시행사의 내부 관계자가 제보를 해요. 여기 이거 다 용역들 다 가짜다. 조우영 회사도 거의 포함돼 있거든요. 네. 대출 알선료를 그냥 현금으로 받은 게 아니라 뭔가 일을 해준 것처럼 꾸미고 가장해서 허위 용역을 통해 갖고 받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역을 내부 관계자가 경찰에 제보를 합니다. 근데 그 경찰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사를 하다가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해요. 경찰도 2012년에.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이 정도면 그 당시의 내용 그래서 그 분당 경찰서에 그 수사를 받을 때 김만배가 분당 경찰서를 관할한 데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입니다. 근데 그보다 상위 기관은 수원지검이잖아요. 정영학 녹취록 저희가 공개한 거 맨 처음 보시면 2012년 8월 18일인데 김만배가 내가 당시 김수남 수원지검장을 만나서 야 내가 얘기 다 해놨어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분당 경찰서 사건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무혐의로 송치를 했고 바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해요. 근데 거기서 끝났냐? 그게 아니죠. 이 개발 사업이란 거는 얼마나 많은 이권들이 엮여 있어요. 근데 이강길 씨가 아까 얘기한 대장동 최초 사업자의 그렇죠. 대표였던 이강길 씨가 2013년에 자기가 배대제잖아요. 자기가 쫓겨나요 사실상. 그렇죠. 이강길을 쫓아낸 건 사실상 부산저축은행입니다. 당신 안 나가면 대출 연장 안 해줘. 대출 연장하려면 당신 나가야 돼서 그리고 나서 앉힌 게 조우영이 그 대장동 사업권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이강기 씨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여기저기 막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렇죠. 나 사실은 성남시의회 의장하고 누구하고 내가 뇌물 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또 한 성남시의회 의원이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해서 경찰에 제보를 해요. 근데 그때 당시 이분이 보니까 생각이 분당 경찰서에서 덮었는데 여기다 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상위청이 그때 당시는 지금은 경기 남부청인데 그렇죠. 경기지방경찰청에 제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다 공개합니다만 2013년 8월에 경기지방경찰청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시 내사를 시작해요. 근데 단 그 이분이 제보한 거는 조우영에 대한 제보를 한 게 아니고 이강길 대표 얘기를 들으니 뇌물과 로비를 엄청 했다더라. 그리고 보니까 횡령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경기지방경찰청이 비로소 이강길에 대한 뇌물과 횡령 혐의로 수사를 시작한 게 2013년 내사였고 수사는 2013년 1월부터 14년 1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 저희가 공개한 조우영의 조서는 2014년 1월에 예. 수사가 막 시작될 때 조우영을 참고인으로 조사해서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조우영은 이때 당시 피의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참고인이었어요. 이강길 혐의에 대한. 근데 조우영이 이날 말을 많이 해요. 제가 볼 때 경찰이 묻지 않은 것까지 막 세세하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대장동 대검 중수부가 대장동 대출 수사했다. 그리고 나에 대한 불법 대출 알선 이것도 수사를 해서 그거를 내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나 죄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용역 자료 있잖아요. 용역 결과물을 대검 중수부에 내가 그때 제출했다. 그리고 2011년 대검 중수부뿐만이 아니고 2012년 서울중앙지검과 분당경찰서도 저와 저의 회사 그리고 저희 가족의 계좌까지 모두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반복해서 한 5번 정도 얘기를 합니다. 2014년 1월에 참고인 신분에서 저렇게 얘기를 해놓고 지금에 와서 저는 수사 대상도 아니고 수사 받은 적도 없다 그러는데 저 기자들이 제 말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썼겠습니까? 이미 저희가 보도를 할 때는 이 그 조우영의 2014년 경찰 지수를 확인했던 상태에서 보도를 했던 것이고 오늘 저희가 공개한 조우영의 경찰 지수 내용 일부는 뉴스버스가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뉴스버스가 이미 여기에서 일부는 보도를 했는데 자세히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이 사건 전체 내막을 모를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다시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서 공개하면서 이 자료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세요. 저희 뉴스탑 홈페이지 가면 있고 기사도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개됐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 뉴스타파 홈페이지에 가셔 그 기사도 한번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화면 자료를 띄운 게 이게 그 조우영 경기청 진술 조서 중 일부입니다. 경찰이 수사관이 이제 진술인이 검찰에서 부산저축은행 건에 대해서 수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조사를 받은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이래요. 그러니까 이미 경찰도 이제 검찰 수사 받았다는 내용을 전제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고 네. 전날 경찰이 조우영을 불러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는 저 성남시 의회 최용길 자주 등장하잖아요. 네. 최용길 의장한테 간 1억 원이 뇌물 1억 원이 보니까 출처가 너네 회사야. 이 돈이 너한테 나온 거야. 앞서 다른 사람들이 진술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부른 거고 이날 수사의 초점은 대장동이 아니에요. 대장동이 아니고 이강길의 뇌물 자금 중 1억 원이 너네 회사에서 나온 건데 너 이거 보니까 이거 왜 받은 거야? 3억을 받았는데 그중에 1억을 왜 준 거야? 이렇게 해서 추궁하는 상황인데 부산저축은행에 저 얘기가 나온 거는 저 앞단에서 자기가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답변이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이 수사받은 내용이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건뿐만이 아니고 박연호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뇌물을 전달한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이제 받았다 그런 내용으로 수사를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 답변도 되게 엉뚱한 거죠.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면 돼. 왜냐하면 전날 이분이 피의자도 아니고 지금 부산저축은행에서 뭐 대장동 대출 수사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찔리는 거야. 자기 죄는 자기가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저렇게 말이 길어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지금 엉뚱하게도 비자금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과 돈 세탁에 관여를 했다고 저희가 이미 보도를 수차례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예금보험공사가 조우영에 대해 제기한 민사 판결문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돈을 어디다 보내고 어떻게 심지어는 직원의 부인한테까지 보내서 돈을 세탁을 해요. 그리고 그때만 세탁을 한 게 아니고 대장동 검찰 수사 기록을 보면 남욱이 그때 호방건설을 통해서 막 비자금 조성을 막 하잖아요. 40억대. 그렇죠. 그 돈 대부분을 받아서 수표를 받아서 세탁을 해준 사람이 조우영입니다.
남욱이 검사에게 뭐라고 진술하냐면 조영은 돈 세탁의 귀재다. 그래서 맡긴 거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 조우영은 지금 답변을 보면 거기 보면 이제 그리고 검찰 수사 결과 저뿐만 아니라 회사 가족들의 모든 계좌를 압수수색하고 소환되어 조사를 받아 저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이제 내가 혐의가 없다, 나는 결백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건데 어쨌든 검찰로부터 뭐 꽤 세게 조사를 받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저거를 지금 이제 조우영 씨는 지금의 입장은 저 때 제가 거짓말한 거였습니다. 그럼 저게 9년 전 건데 저를 만났을 때 2021년에 만났으니까 이제 그때 기준으로는 7년 전인데 그때 제가 거짓말해서 이런 오해를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고 있는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적극적으로 거짓말할 분위기와 상황이 아니었어요. 피의자도 아니고 남의 사건의 단순 참고인인데 해도 안 해도 될 얘기들 다 하고 있거든요. 네, 많이 지금 했죠. 비자금 같은 경우도 사실 경찰이 저거 잘 몰라서 그렇지 결과적으로 보면 비자금 조성과 세탁의 판결문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때 얘기한 것은 2011년 대검 중수부도 계좌 압수수색을 했고요. 2012년 분당경찰서와 서울중앙지검도 제 계좌를 압수수색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와서 그렇죠. 저 빠져나온 거예요. 네. 정혜왕 녹취록에서 2012년 서울중앙지검 수사에서 얘들이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대화가 나옵니다. 남욱이 얘기하죠, 정혜에게. 갔더니 윤곽근 그때 당시 중앙지검 1차장 검사장님이 전화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2013년 7월 2일자 대화예요. 그리고 김만배가 3월 5일에 뭐라 했냐면 그거 내가 검찰 수사 중지시켜놨어. 홀딩이야 홀딩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2012년 2월에 예금보험사 고발을 했는데 이 사건이 종결된 건 2014년 6월입니다. 이런 수사를 2년 4개월 동안 하는 사례는 없어요. 중간에 막 검사도 바뀌고 그랬어요. 김만배가 그거 내가 중지시켜놨어 홀딩 시켰어라고 말한 게 실제로 됐다고 보이는 거죠. 그리고 조우영은 입건도 안 됐고 남욱도 관계가 있는데 남욱도 무혐의. 다 무혐의 나요. 아무튼 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여기서 조우영은 이제 자기 스스로 뭐 2012년도에 분당서에서 수사를 받았고 분당서뿐만이 아니고 검찰 수사까지 받았고 뭐 이제 이런 얘기 하죠. 그다음에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 압수수색도 있었고 뭐 계속 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마지막에 이제 조우영이 구속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간에 조우영은 무사했던 거잖아요. 지금 저 진술이 왜 디테일하냐면 2021년 10월 당시에 저도 이 정도까지는 몰랐을 거 아닙니까? 용역 결과물을 대검 중수부에 제출해서 소명을 했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용역 결과물이란 게 정말 허접합니다. 그것도 저희가 이제 공개를 할 텐데 네, 여기 내용이 나오죠. 심지어는 용역 계약 안에 PF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이 돈을 준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조우영의 용역이란 거는 제가 타운하우스 전문가인데요. 대장동에도 그 비버리힐즈 같이 전원주택 같은 걸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도를 제가 제공했고요. 저는 타운하우스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제가 준 거는 10억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주장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딴 데다가 1,000만 원 주고 싸게 만들어가지고 10억을 받은 거죠. 근데 그 결과물이라는 걸 봤는데 너무 허접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안에 타운하우스 설계 용역을 위한 돈이 아니고 PF 대출, 부산저축은행 돈 끌어주기 때문에 너 이거 주는 거야라고 계약서, 용역 계약서에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걸 대검 중수부에 제출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바보가 아닌 이상 특수부 검사가 그걸 지나칠 수 있습니까? 첫째, 계좌 압수수색을 했다면 조우영의 범죄는 무조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알선 수재 1억 원 받은 걸로 기소된 SPC 관계자가 있어요. 이분이 받은 거는 법원 판결에서 수원지검에서 나온 거는 조우영의 알선 수재 금액은 20억 4,500만 원입니다. 배임은 80억입니다. 합치면 100억이 넘어요. 근데 그 밑에 짜잘한 1, 2억짜리도 다 그때 기소를 해놓고 그때 조우영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어라고 하면 어떻게 제가 납득할 수 있겠어요. 진짜 검찰은 좀 답변 좀 해보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그 진술 조서에 보면은 뭐 그 조우영은 자기가 계속해서 이제 건축업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타운하우스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냈고 뭐 그런 식의 강조를 많이 해요. 예. 실제로 일가견이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저축 친인척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 입장이 자유로웠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과 김영부 회장과 독대를 하고 술을 마시는 사이였으니까 이분이 나이가 30대였는데 근데 너 한번 해봐 그랬고 용인 양지에
전원주택, 이렇게 고급 굉장히 고급 전원주택 단지를 지었는데 그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지고 언론에도 아까 뭐 매일경제 얘기 나오잖아요. 네. 언론도 많이 타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요? 나름대로 타운하우스라는 개념을 내가 처음 세운 사람인데 굉장히 이걸 저를 만났을 때도 강조를 했어요. 저 대출 브로커 아니 자기도 그러잖아요. 왜 저를 대출 브로커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저 대출 브로커 아니고요. 저 나름대로 유명한 타운하우스 시행자입니다. 시행사 대표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2011년 대검 중수부가 조사할 때도 이분은 부산저축은행의 차명 SPC 3-4개를 운영한 유명한 타운하우스 시행 사업자였어요. 그리고 이분이 운영한 곳에 예를 들면 그 시행사일 때 부산저축은행 대출금이 들어간 게 제가 확인한 것만 1,000억입니다. 1,000억이란 돈이 조우영의 SPC로 시행사로 돈이 들어가서 없어집니다. 부실이 나서 다 날려요. 부실이 나서 다 날렸으면 그거 빨리 회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돈이 어디 갔어?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지금.